네, 안녕하세요. 천안TV 정치판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복덩어리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지연 의원님과 유수희 의원님의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신 김명석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천안TV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어렵게 자리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아직도 떨리시나요? 긴장이 좀 되긴 하네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또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정치에 처음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봉사를 좀 오래도록 하다가 생활정치인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되면서 그분들 이제 의원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응원드리면서 그런 데서 제가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성위원장이라는 큰 중책을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요. 네, 그때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여성위원장이라는 직책을 해냈다면 아마 의회에 들어가서 좀 더 시민들하고 가까이에 가서 문제들을 좀 해결해드리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서서 좀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의회에 진입하신 지 이제 한 1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뭐 처음에는 뭐 어리둥절했죠. 좀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주위에서 의원이 됐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됐네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아직도 뭐 여성위원장 때도 제가 너무 직책에 대해서 뭐 많이 느낌이 없이 일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냥 그때그때 저의 임무,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지금 뭐 어떤 기분인지 얼떨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조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의원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의무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좀 더 정확히 보고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1년 되면서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 딱 되시자마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바로 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5분 발언, 조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네.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처음 이제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의원님께서 그 시정질문 이제 앞두고서는 제 방에 오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시정질문을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아마 혼자 이제 좀 답답하신 마음에 이렇게 네, 또 네, 이제 네. 저를 이제 찾아와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금 기억에 남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체류형 숙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노력 이런 부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혹시 관심을 더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주제를 뭐로 해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좀 천안이면은 뭐 도시에 서울에 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시정질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하는 공부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맞춰서 뭔가 풀이를 하는 그런 기분이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지. 네. 머릿속엔 있는데 너무 모르겠고 또 어떤 틀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복지문화 국장님하고도 사실은 소통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취지인데 이게 제가 어떤 질문보다도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좀 생각했던 그런 대안들을 그 자리에서 명확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질문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 체제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체류형 숙박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이렇게 또 시정질문의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 또 올해 이제 또 조직 개편 통해서 또 관광가도 또 이제 저희가 조직 개편이 또 된 만큼 또 이제 저희가 천안시가 관광 도시로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 또 시정질문에 그 홍대용 과학관 활성화 관련돼서도 또 시정질문에 또 관심을 갖고서는 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보가영 의원님께서 뭐 저를 좀 많이 더 좋게 봐주셨는데요. 그것도 물론 관광하고도 다 연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잘 되어 있음에도 아마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도 여건이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또 너무 멀고 교통편이 또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또 건설교통위원회다 보니까 문제인가 봤더니 주차장과 시내버스 승차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머니들의 아마 그 학구열이 우리가 이런 곳을 지금 진심 있게 갈 수 있는 곳이 천안에는 없을까 하셨는데 정말 관심 있는 몇 부모님들께서 홍대영과학관이 참 좋더라. 근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학부형님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천안뿐이 아니라 진짜 전국에서 우리 천안의 홍대영과학관, 독립규정관도 옆에 있고 그래서 연대를 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저희 은사님께서 그 좋은 곳인데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네가 의원이 됐으니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더 연계해서 그 부분을 이번 시정질문 주제 중에 한 것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체류형 숙박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구대 의회에 들어오시자마자 관심 갖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천안시 안에 관내에 있는 이런 홍대용 과학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설 관련돼서 노후화된 거에 대한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대안 제시까지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뭐 관심 갖고 계신 주제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의원이 뭐 어떤 부분을 딱 정해놓고 따라할 수는 없고만 모든 부분을 다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가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늘 예전에 봉사 다닐 때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 문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발언에서도 처음에 기후변화 생태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걸 했듯이 지금도 그 환경이라는 게 그냥 그때그때 우리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인식 개선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뭐 어린 유치원이든 뭐 어른이든 누구든 모두 교육을 통해서 바로 그 방법이 이렇게 변화가 느껴지진 않겠지만 10년, 뭐 15년 이렇게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인식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환경 교육 강화, 그래서 환경 쪽에 아마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좀 많이 제도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의원님 인터뷰 하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5분 발언의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천안시 환경기본조례 개정까지도 이제 하시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는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 관광 쪽에 이제 계속 집중해서 하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관심 갖고서는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의회 활동이 지금 뭐 이제 1년 정도 되셨는데 혹시 천안시 의회에서 멘토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멘토는 사실은 저는 이 당을 떠나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장점 부분을 많이 보고 아 저런 부분은 나도 닮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보가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누구 없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보가영 의원님한테 저희가 많이 찾아갑니다. 제가 이런 부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초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는 구상이 있지만 모든 게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쌓여서 노하우가 생기듯이 저희가 사실은 경험은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이럴 때는 이렇게는 해봤지만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계신 뭐 이종단 부의장님이나 또
배성민 의원님, 네. 또 권우종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영진 위원장님이라든지 네. 보가영 의원님 뭐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선배 의원님들이 다 멘토입니다. 네. 네, 제 이름까지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혹시 어떤 시의원님이 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공부를 제가 느낀 거는 공부를 참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이제 민원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몇 가지 민원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절대 자리에 앉아서는 그 민원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건교에 있다 보니까 교통 문제, 주차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가서 보지 않고는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불편한지를 잘 못 느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많이 가보고 또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가지고 이런 걸 해야겠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어나서도 주민들이 그거를 동의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항상 저 행정부와 얘기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직접 가서 민원을 보되 행정부가 직접 가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은 조금 뭐 가식적이라고 보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네, 아까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정 질문 때도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이렇게 뭐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파일을 잔뜩 갖고 오셔서 조그맣게 막 메모를 막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네. 전화도 주시고 또 제 방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물어보시는데 또 그 책자를 보는데 또 막 빼곡히 뭐 메모가 적혀져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또 결산검사 관련돼서도 네, 네, 또 네. 책자를 보는데 또 거기 또 빼곡하게 이렇게 좀 메모가 적혀져 있는 거 보고서는 아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의정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너무 네. 많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적는 것밖에 없다. 계속 적어서 공부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가영 의원님도 많이 귀찮게 했는데요. 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혹시나 도움드릴 네. 부분이 있으면은, 네,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셨고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김길자 위원장님이랑 같이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저희가 사실 의원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경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출마 과정이나 막 겪으면서, 가족분들한테 감사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네. 가족분들한테 좀 감사 인사를 네. 좀 전한다면 사실은 제가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저희 가족들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께서 저가 많이 힘들 때마다 여성위원장 할 때부터 정말 힘들어서 집에 가서 그냥 봉사하려고 온 건데 어떤 때는 너무 과한 업무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당신은 당신의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 더 과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 소신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렇게 소신껏 하면 돼 해서 오늘날 여기 의원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뭐 가정에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거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제가 그만큼 보답하는 거는 그래도 김명숙 의원이 일을 정말 잘한다기보다는 책임감 있게 참 열심히 하더라. 이런 말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뿌듯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좀 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천안TV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좀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떨림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떨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더니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정치판 많은 사랑해 주시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